T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연방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놓고 구두 변론을 시작을 하면서 낙태권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코로나 변이의 새 변이죠.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 1일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놓고 구두 변론이 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여러 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 유지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미국의 낙태권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 배경이 뭘까요?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이후에 다뤄지는 첫 번째 낙태 관련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공석이 된 연방 대법관 3자리를 모두 보수 성향 인사로 채우면서 현재 대법원은 6대3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이 됐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반세기 전에 나온 로데 웨이드 판결이 이번에는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로데 웨이드 판결, 미국에서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주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23주에서 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서 로데 웨이드 판결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약 50년이 지난 지금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거나 약화할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가운데 로데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이날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낙태 논란을 재점화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은 어떤 내용이고 또 대법원까지 어떻게 올라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미시시피주 낙태법은 지난 2018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시피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입니다.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 여성건강센터는 이런 새 법에 항의를 해서 미시시피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에 또 미시시피 주정부가 불복을 하면서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네, 이날 구두 변론에서 미시시피 주정부 측은 로데 웨이드 판결은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례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대법원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전쟁터에 한복판에 서게 됐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끝낼 권리를 인정한 곳은 대법원 한 곳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잭슨 여성건강센터 쪽은 뭐라고 반박했나요? 주정부가 낙태법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여성의 건강과 심지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여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네, 이 대법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어땠나요? 6명이
다른 시각에서 해당 사안에 다가가긴 했지만 낙태 관련 판례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6명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데 웨이드 판례가 이번에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현재 당면한 문제는 왜 15주가 적절한 선인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나름 절충점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때로는 진보 이 판사 편에 서서 결정표를 행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 또 중요한 항상 끊임없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낙태 문제예요. 또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번 미시시피주 대법원 판결이 더 집중되는 게 텍사스주의 이 할피 빌, 이 낙태법은 더 엄격하잖아요. 6주 안에 이제 그 지나면은 낙태를 금지시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낙태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 그리고 진보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돼왔죠. 네. 보수는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고 있고 반면 진보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자 권리라는 입장으로 낙태 허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법원 청사 앞에서도 대규모 시위대가 모여서 낙태 찬반 시위가 또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예. 자,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은 로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전국적인 큰 관심을 받고 이 미시시피주 낙태법을 둘러싼 구두 변론이 시작이 됐어요.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로데 웨이드 판결이 번복이 된다면 약 20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 또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번 소송이 미국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네. 또 낙태권을 둘러싼 이 정당의 입장 차이도 워낙 큰 만큼 대법원의 결정은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죠. 오미크론 확진자가 미국에서 나온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의 첫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가 됐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이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의 첫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확진자 백신을 맞았었다고 하나요? 네, 모더나 백신을 2차례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은 하지 않았다고 캘리포니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11월 20일 남아공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귀국을 했는데 당시 경미한 코로나 감염증 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한 끝에 지난 11월 29일 최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이 환자의 샘플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보내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했는데 결국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에도 곧 상륙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 확진자가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파우치 보좌관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 정도가 지나면 오미크론의 전파력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이 일단 발견된 이상 퍼지는 것도 시간 문제일 텐데요. 확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같은 이 변이에 감염돼 중증을 앓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마크 갈리 박사는 이번 오미크론 확진자가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를 2차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세가 경미한 것이가 증명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이 확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백신 접종이다.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 외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쓸 것을 또 권유를 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탑승 24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도 파우치 소장이 밝혔는데 CDC는 현재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사흘 안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기로 한 시점을 이제는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확산하는 와중에 미 국방부에서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처가 나왔죠.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에 대해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비롯해 여러 조처가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네. 금전적인 불이익이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군인의 임무 수행과 관련해 연방 자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참여를 해도 연방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훈련이나 임무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에 따르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며 거기다 은퇴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고 메모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접종은 군의 준비 태세에 필수적이라면서 해당 조처를 시행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군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의료상의 이유 등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 일부에서 반발도 있습니다. 앞서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오클라호마주 방위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면제해달라고 국방부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이번 메모는 오클라호마주 방위군이 군 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면서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백신 의무 접종 면제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